야담 이야기. 농사꾼 아낙네 때문에 상머슴이 된 사또. 옛날에는 시골 양반이 과거 보러 서울에 올라갔다 하면 보통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서 말이라도 타고 가면 며칠 새 가는 수도 있지만 전라도나 경상도 같이 먼 곳에서 꾸역꾸역 걸어가면 한 달이 걸리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은 서울 가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석 달도 아니고 3년. 아무리 느림보라 해도 과거길에 3년 걸렸다면 너무하지 않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터이니 잘 들어봐 주세요. 옛날에는 양반 상민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 공부만 해도 땅마직이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부쳐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매어 살 수밖에. 어쩌다가 땅 주인 양반한테 밑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 매어 살아도 보통으로 매어 사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땅마직이나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턱 하니 하나 낳았는데, 돌이 지나기도 전에 웬 스님이 동량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상이요, 이러더란 말입니다.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스님한테 바짝 매달려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평생 남한테 원성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어. 라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한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어찌됐거나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앉으나 서나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일렀습니다.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 남한테 썩 잘했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험한 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이 잘했습니다. 그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엿한 선비가 된 것이죠. 선비가 되어서 이제 과거 보러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은 과거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라는데, 이거 뭐 과거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고 고갯길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니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암만 생각해 봐도 남한테 눈꼽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터럭만큼도 원성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 보러 못 간다. 라고 말하니 아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됐다. 가거라.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턱하니 행장을 꾸려가지고 설레설레 서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었고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막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참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이는 거였습니다.
호랑이 눈에서 시퍼런 불이 난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익히 호랑이로구나.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여태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안 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호랑이가 말하자면 산신령인데 어느 산신령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잡아가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호랑이가 앞을 턱 가로막고 서서 말하기를 꼼짝 말아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않고 서 있었더니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바쳐라.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도무지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은 단 한 가지도 안 했었기 때문에 선비는 자신 있게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대체 무슨 죄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나 주십시오. 라고 호랑이에게 말하니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꾸짖는데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고? 내가 5살 때 내 엉덩이를 한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안악을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제야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다 친척집에 가게 돼서 자기를 이웃집 농사꾼 안악한테 맡긴 일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이라는 게 제 집 땅을 부쳐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5살 먹은 어린애니까 뭐 철이 있었겠습니까? 철이 없으니까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꼴꼴거리며 설쳤던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줬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한테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내 엉덩이 꼬집었어. 하고 말입니다.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아낙네가 붙이던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살겠습니까? 농사꾼 부부는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원성 들을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제가 안 일러 바쳤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제 탓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저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터럭만한 잘못도 없다고 여기고 살았으니 이게 참 죽을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호랑이더러 잡아먹으라고 목을 쑥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안악네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호랑이가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눌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세경 한 푼 안 받고 억척같이 일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썩 나타나서 이제 됐으니 갈 길을 가거라 라며 머슴이 된 선비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이게 3년 걸려 과거 보러 간 내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선비는 과거의 급제에서 원님이 되어 잘 살았습니다.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했는데 하도 일을 잘해서 백성들이 상머슴 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다
3년 동안 머슴살이한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선빈의 집에 찾아온 스님이 혹 호랑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오히려 불화만 생기고 서로 인정하고 살면 더욱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